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의 회장 이건희. 그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고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건희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재벌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뇌물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는 1942년 태어났습니다. 그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아들이었고 1987년 이병철이 사망하면서 이건희는 삼성의 회장이 됩니다. 당시 삼성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이건희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의 모든 사업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제품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했고 이건희의 경영으로 삼성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건희의 꿈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의 경영 방식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건희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재벌 문화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정부의 관계는 투명하지 않았고 뇌물은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검찰이 삼성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이유는 삼성이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뇌물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뇌물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정부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 인사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에게도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 자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7월 이건희는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건희는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건희는 자신이 제공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건희를 뇌물죄로 기소했고 재벌의 회장이 법정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9년 법원은 이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희는 징역 3년에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재벌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희의 형은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항소심에서 이건희는 징역 3년에 벌금 1,100억 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이건희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은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이건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건희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는 여전히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였기 때문입니다. 이건희는 삼성의 회장으로 계속 경영을 했습니다. 그는 2008년의 뇌물 사건 이후에도 삼성을 이끌었고 2014년 재기소되었지만 여전히 회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부패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희는 삼성의 회장이었고 한국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부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둘째, 투명성과 감시의 중요성입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벌과 정부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감시가 강화되면 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의 공정성입니다. 이건희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법의 공정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은 2008년의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희의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재벌 개혁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재벌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재벌 문화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2014년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뇌물 혐의였습니다. 이건희는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은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는 별세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건희의 뇌물 사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벌과 정부의 관계, 검찰의 부패, 법의 공정성 문제 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건희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투명해져야 하는지, 법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은 분명 부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성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고 한국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삼성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건희의 부패는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희가 이루어낸 경제적 성과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희의 뇌물 사건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삼성의 성공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합니다. 부패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투명성 있는 경영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건희 뇌물 사건이 한국 사회에 주었던 진정한 교훈입니다. 이건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 없는 경제 발전, 투명성 있는 기업 경영, 법 앞에 평등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